회색빛 도시는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난 맛이 났습니다. 빗물은 먼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그저 도시의 채도를 한 단계 더 떨어뜨릴 뿐이었지요. 엔진의 진동이 뼈마디를 타고 올라와 머릿속을 울립니다. 이 금속의 떨림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정교하고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저는 그 틈에 끼어 갈려 나가는 무의미한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배달 목록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상자들, 표정 없는 이름들, 그리고 내 청춘을 집어삼키는 비좁은 골목길의 연속이었죠. 그 골목의 끝에는 유독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림자조차 날이 서 있는 곳, 그곳에 그 노인이 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는 그저 세월의 배신당에 돕기만 남은 뒤틀린 시간의 잔해였습니다. 20리터의 생수 묶음은 그에게는 갈증을 해소할 수단이겠지만 제게는 밑바닥 인생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1분의 지체도 박스 모서리의 작은 구겨짐도 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려진 칼날처럼 제 인내심을 베어냈죠.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지옥이 한 인간을 이토록 망가뜨리는지. 열린 문 틈으로 보인 집 안은 거대한 빈틈이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씻기지 않은 고독만이 고여 있었지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인간은 고립되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지옥 같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엔진은 포효했지만 가슴속을 파고드는 공허한 의문까지는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무엇을 기다리는 것처럼 굴었을까요? 그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 만든 핑계였을까요? 버려진 가구들처럼 그도 이 도시의 폐기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평소와 달리 아주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균형을 잃은 오토바이가 빗길을 쓸고 지나가며 차가운 불꽃을 튀겼죠. 찢어진 바지 사이로 스며든 비릿한 피냄새가 감각을 깨웠습니다.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이 빗속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그 집을 향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저를 가로막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틈새로 흘러나온 가느다란 빗줄기가 제 발길을 묘하게 붙잡았습니다. 욕설 대신 정적만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대한 고독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작은 그림자 같았죠. 금이 간 돋보기가 그의 손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려는 듯 노인은 종이 위에 매달려 있었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한 장. 그것은 누군가의 간절함이 박제가 되어버린 기묘한 유물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읽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편지를 멀리했다가 다시 눈앞으로 가져오길 수십 번. 좁혀지지 않는 거리만큼 그의 가슴 속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뿜어내던 불독의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그저 시간의 끝자락에서 길을 잃은 한 명의 노인만이 서 있었죠. 제 기척에 놀란 노인이 황급히 편지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풀린 손가락 사이로 종이는 힘없이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진실을 제가 먼저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메마른 종이었지만 그 안엔 뜨거운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죠. 수치인 불명, 반송, 붉은색 낙인은 선명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떠돌던 저주받은 진심이었죠.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마지막 한 줄의 글이라도
읽고 싶어 하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첫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봉인되어 있던 한 가족의 비극이자 다시 쓰여야 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술을 떼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깨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제 입을 빌려 흘러나왔죠. 달신이는 수지인. 그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이름이자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못 박아두었던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는 결혼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장엔 오지 않아도 좋다는 그 잔인하고도 애틋한 문장이 노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죠.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으스러진 손으로 싸주던 서툰 도시락. 딸은 그 투박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이 그 기억을 부정했을 뿐이었죠. 15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떠나온 그 밤. 그 급박했던 도망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편지는 그 집의 좁은 틈새에 닫혀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진심은 먼지와 함께 썩어가다 이제야 세상 밖으로 밀려나온 것이었죠. 노인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을 뒤트는 거친 떨림으로 15년간 묵혀온 죄책감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가는 종이 위로 노인의 통안이 얼룩졌습니다. 닿지 못한 말들이 비명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괴물이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그저 살아나는 법을 잃어버린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기억은 칼날이 되어 그를 찔렀을 겁니다. 가난 때문에 딸의 손을 놓아야 했던 그 무력한 순간들이 환영처럼 그를 괴롭혔겠죠. 멈춰버린 시계바늘처럼 그의 삶도 15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며 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시간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작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비정한 빗줄기를 뿌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방 안의 공기만큼은 미지근한 슬픔으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반송된 건 편지였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그의 잃어버린 인생이었으니까요. 빗물에 젖은 어깨가 무거웠던 건 상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지옥을 목격한 뒤 남겨진 견딜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적지는 다음 배달지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의 흔적을 찾아가는 무모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훑던 배달망과 수천 개의 주소들 속에서 저는 흩어진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길 위를 헤맸습니다. 제 이기심이 만든 편견을 씻어내기 위해선 그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길뿐이었으니까요. 수소문 끝에 닿은 이름 하나. 수진, 그녀는 이미 다른 성을 가진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송된 진심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15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그 언덕길엔 차가운 빗물 대신 낯설지만 포근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내려는 도끼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환영처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동시에 외면해왔던 그 시절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노인을 꼭 닮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핏줄이 새로운 생명이 되어 그 앞에 당도한 것이었죠. 아빠, 왜 이렇게 작아졌어? 그녀의 울음 섞인 한마디가 노인의 굳게 닫힌 심장을 부수고 들어가 뜨거운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배달한 건 상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용서와 화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시 엔진을 띄웠습니다. 이제 제 앞길을 막던 회색빛 안개는 거치고 길 위엔 선명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상자 안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치인 불명으로 떠드는 진심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마음을 열어줄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당신의 배달은 안녕한가요?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도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온기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주인에게 닿지 못한 편지가 한 통쯤은 있겠죠. 그 사소한 용기가 누군가의 멈춰버린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 배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잊힌 시간을 되찾아줄 마지막 기적을 싣고 저는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나섭니다.